by the time 보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the minute, the moment 그거에 관해서 쉬는 시간에 질문 2명 하셔서 약간 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거 읽어볼까요? 시작. The moment he saw me, he left. 이렇게 사용하는 건데, 자, 뭐냐면 the moment he saw me,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기 싫으면 the moment가 뭐 할 수 있다? 부사절 접속사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좀 쉬워요. 근데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절을 써버렸죠. 부사절이니까 문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게 와야 되고요. 부사절과 주절 사이의 쉼표는 선택사항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쉼표는 절대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나를 본 순간 그는 웃었다 이거예요. 그가 나를 보자마자 웃었다 이건데, 자, 이걸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은 이게 명사잖아요. 순간 이렇게 시간을 표현하는 명사죠. 한 번 더 노력해보는 겁니다. 명사니까 바로 뭐도 괜찮아요. 부사가 괜찮다는 거고, 이 부사인 그리고 명사지만 부사로 바뀐 이 아이를 수식하기 위해서 그가 나를 본 그 순간에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는 이 사이에 관계부사인 when이나 대시 숨어 있는 거다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해가 어려우면 그냥 the moment가 뭐가 된다? 부사절 접속사가 된다. 그렇게 외우라고 얘기한 거고, 그런 식이 이제 조금 더 뒤에 나오지만 요건 이제 기출 표현이에요. The first time I saw him, he was running. 내가 그를 처음 봤을 때 걔는 달리고 있었다 이거잖아요. 자, 생긴 것만 보면 이게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생긴 것만 보면. 왜냐면 명사. 그래 뭐 근데 명사는 부사도 할 수 있다며, 시간이니까. 근데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뒤에 자동사 진행형?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상한 게 아니라 사실은, 자, 그냥 쉽게 가는 법. The first time, 처음으로 주어가 동사했을 때라는 부사절 접속사.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last time, 이런 식으로. 다음번 할 때는 뭐 next 쓰거나. 그래서 얘가 부사절 접속사다 라고 외워도 좋고요. 아니면 첫 번째 시간이잖아요. 처음. 명사이지만, 그죠? 더부터 여기까지 한 덩어리잖아요. 명사이지만 명사가 바로 뭐도 된다? 부사도 된다고요. 부사가 되고, 첫 번째 시간, 뭐 한 첫 번째 시간 뒤에서 관계부사절이 수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를 처음 본 그런 시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그냥 뭐다? 부사절 접속사다. 그래서 뒤에 완전절을 데리고 와. 내가 그를 처음 봤을 때라고 해석하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다? 부사절이다. 여기가 주절인 거고. 그래서 이 문장 구조는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by the time으로 넘어가는데, by the time, 아까 제가 중간에 들어오니까 책을 막 넘기는 소리가 막 나왔어요. 휙휙휙 막 이랬어. 그럼 그 말은 앞을 찾아봤다는 뜻이네요. 그래서 본 거 아니었어요? by the time의 뜻은 뭡니까? 주어가 동사할 때까지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는데? by the time은 주어가 동사할 때까지 또는 주어가 동사할 즈음에입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 시제에서 배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배웠어요? 시제에서 이게 뭐가 중요해? 자, 이거 부사절 접속사이기 때문에 주어가 동사할 때까지 그게 뭐를 표현할 수도 있나요? 미래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오늘 밤에 너가 화장실에 갈 때까지 뭐 이런 거, 오늘 밤에 네가 잠들 때까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미래 시제지만 미래를 쓴다 안 쓴다? 미래 시제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 시제를 대신 쓰는 거. 그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by the time 중에서 약간 복잡하지만 이런 구문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시간, 현재. 여러분 비퍼 안 써보셨죠? 삐삐라고 하는 거. 아, 그래요. 자, 현재가 있고 이때에 삐삐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뭐 삐삐 모른다, 비퍼라고 하는데 모른다. 그러면 삐삐가 생기기 전까지는, 삐삐가 생기기 전에는 사람들은 유선으로 전화를 해야만 했어. 그죠? 자, 삐삐가 생기는 거 어느 시점이에요? 과거 시점이죠. 삐삐가 생기기까지, 그러니까 by the time 뒤에다가 the before 발명되다 was invented. 그래서 by the time 뒤에 주어해주고 무슨 시제? 과거 시제.
주어가 동사하기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삐삐가 생기기까지 사람들은 뭐뭐 해왔어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면 이 삐삐 생긴 것보다 더 이전 시점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이전 시점을 표현할 때 시제를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시제 헤드 삐삐를 쓰겠죠. 헤드 삐삐. 그래서 by the time 뒤에 주어 과거 시제 했으면 주절에는 주어 쓰시고 동사를 가지고 어떻게 쓴다? 헤드 삐삐 형태를 바꾸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자, 기출을 풀다 보면 꼭 그렇지만 않은 경우도 있어요. 보통은 이게 맞아요. 시험에는 이 스타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독해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깊은 공부하다 보면 그냥 과거 시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삐삐가 생길 때까지 해서 여기 헤드 삐삐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생기면서 그게 없어졌을 때는 그냥 헤드 삐삐예요. 왜? 그 전까지니까. 그런데 그 전에도 후에도 약간 좀 그런 게 더 계속돼서라고 하면 그냥 과거 시제 써도 괜찮아요. 근데 그냥 과거 시제를 쓰는 거는 문법으로 물어볼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냐면 그 전까지 얘기해서 by the time 주어 뒤에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그리고 주절에 뭐를 사용한다? 헤드 pp를 사용한다. 이렇게 물어봐요. 아시겠어요? 그게 by the time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the first time, the last time 여기 했고 next time 됐고 whenever가 있죠. 자, whenever하고 when은 약간 구별. 나중에 이름도 참 웃긴데 복합관계대명사, 복합관계부사 뭐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은 살짝 개념만 잡고 갈 겁니다. 얘는 when 뒤에 ever가 붙었죠. 얘는 그냥 순수하게 when이에요. 두 가지의 쓰임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ever는 무슨 뜻이에요? 그냥 문장 속에 ever 있으면 ever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앞에서 시제할 때. Have you ever been to Europe? 이래서요. Have you ever been to Europe? ever 뜻은 뭐죠? 지금까지. 굳이 쓰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굳이 ever는 번역하지 않아도 돼. Have you ever been to Europe? 너 지금까지 유럽에 한 번이라도 가본 적 있니? 이렇게 느낌을 강조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when 뒤에 ever가 붙어 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아시겠어요? 자, when은 뭐예요? when? 뭐뭐 할 때잖아요. 그냥 뭐뭐 할 때 깔끔하게 끝나는데 whenever는 언제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약간 반항적인 애들이야. 아침에 가면 꼭 영어 단어부터 외우고 문법 외우고 그 다음에 무슨 공부하고 막 이렇게 막 잔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뭐래? 됐어. 이러고 뭐라고 반항하실래요? Whatever. 삐딱하게 말해야겠죠? 자, whatever를 깔끔하고 정직하게 번역해 봅시다. 무엇이든 상관없이입니다. 삐딱하게. 뭐래? 뭔 상관이야? 아무렴 어때?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ever가 있으면 뭐든 상관없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뭐뭐 한 사람을 뭐뭐 한 사람 할 때는 who 쓰잖아요. 근데 whoever 하면 누구든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약간 느낌만 지금은.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whenever 했잖아요. whenever는 문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부사절입니다. whenever가 하는 건 뭐라고요? 부사절입니다. 부사절. 그러면 when이 할 수 있는 역할. 명사절 괜찮고요. 부사절 괜찮고요. 형용사절 괜찮습니다. 물론 특징은 다 다르지만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when을 쓸 때랑 whenever 쓸 때랑 의미도 다르지만 문법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나요. whenever는 뭐라고요? 부사절. 근데 when은 여러 가지 절이 가능하고 절마다 특징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 each time, every time, any time은 전부 다 뭐뭐 할 때마다 라는 뜻이에요. 뭐뭐 할 때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뒤에 when이나 that이 숨어있는 형태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each time, every time, any time 전부 다 얘가 명사로 쓸 수도 있지만 뭐로도 쓸 수 있다? 부사로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anytime은 붙였어도 괜찮고 띄었어도 괜찮아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not be until a가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도치해서 좀 중요합니다. not be
until A. 자, not B until A. 직역 한번 해볼까요? not B. B 하지 않았어. 뭐 할 때까지? A 할 때까지 이거예요. 자연스럽게 바꾼 뭐죠? 자연스럽게. B 안 했어. A 할 때까지 바꿔 표현하면 A 하고 나서야 B 했다. 아시겠어요? A 하고 나서야 B 했다. 이렇게 됩니다. 얘는 강조구문, 도치구문 이게 더해지면서 약간 복잡해질 수 있어요. 자, 그럼 그 아래 381쪽 아래 when 있죠? when은 쓰이는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다입니다. 동그라미 1번 영어로 읽어볼까요? When I arrived 시작. When I arrived, the movie had started. 우리말에는 이미가 써있는데 영어에는 이미 없잖아. already 없잖아요. 근데 이미인지 어떻게 알아요? 시제를 표현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when절을 가지고 표현할 때 더 옛날 거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대로 쓰면은 그냥 다 과거 시제 써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더 옛날 일 표현하기 위해서 had, pp를 분명하게 밝혀줘야 된다. 두 번째, 암기 구문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They had not walked a mile when it began to rain. 자, had not walked. 그들은 걷지 못했어인 거야. 자, walk은 자동사야, 타동사야? walk. 자동사. 근데 뒤에 왜 a mile 왜 붙어 있어요? 1마일 왜 붙어 있어요? 부사죠. 그죠? 거리, 정도, 명사지만 부사 역할을 하는 거. 그 다음에 when it began to rain. 비가 오기 시작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비가 오기 시작한 것하고 1마일도 못 걸은 거에 시간을 비교를 해봐야 돼요. 1마일도 못 걸은 게 더 먼저예요? 비가 온 게 먼저예요? 비가 온 게 먼저예요? 아닌데, 자, 걸어가고 있었어. 1km도 못 걸었어. 한 900m 걸었어. 900m 걸었는데 비가 오기 시작했다 이거잖아요. 그럼 걸은 게 먼저예요? 비 온 게 먼저예요? 걸은 게 먼저죠. 그러니까 먼저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다가 had, pp. 근데 그만큼도 못했으니까 had not pp를 썼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when도 써도 괜찮고 before 써도 괜찮아요. before를 쓰면 하기까지니까 의미가 좀 더 정확하죠. 아시겠어요? 넘겨서 동그라미 3번 영어로 읽을게요. 영어로 시작. When he comes, I will go. 네, 미래 시제 부사절이니까 will 안 쓰고 when he will come 아니죠. when he comes라고 쓴 겁니다. 그 다음 before, after, until, since 전치사 접수가 다 된다 이거. before는 우리 암기 구문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자, 1번 볼게요. hardly 또는 scarcely 그러면 뒤에 짝꿍은 had, 주어, pp. 그리고 when이나 before, 주어, 과거, 시제. 하자마자라는 구문이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 It will not be long 또는 it will be long. 약간 바뀔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before는 하기까지라고 해석을 하시는데 before는 부사절이기 때문에 뒤에 미리 시제 사용하지 않는다. 세 번째. 주어 뒤에 had나 pp. 방금 한 거예요. 그것도 채 못했을 때 주어가 과거 시제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다 시제에서 했던 거고. 네 번째. until 하고 by인데 이것도 전에 했어요. until은 그때까지 계속 되는 거. by는 그때까지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죠. 좋고. 자, until은 전치사, 접속사 다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by는 그때까지 한 번만이라며. 그쵸? 그리고 얘는 전치사라면서요. until은 전치사, 접속사 다 된다면서요. 그럼 by가 접속사가 되면 by the time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그게 4번. 5번은 since가 시간을 얘기할 때 주절에 have pp를 쓴다 인 거고. 6번 하자마자 해서 as soon as 뒤에 시제를 뭐로만 쓴다? 과거 시제 쓰는 거예요. 거기다 had pp 쓰면 안 됩니다. 7번 by the time 했을 때 by the time 뒤에 현재 시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그냥 현재일 수도 있지만 뭐일 수도 있어요. 미래를 대신해서 쓰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by the time 주어 과거 시제 썼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기까지라고 했으니까 그 전 일을 표현할 때는 주절에 뭘 써야 되겠다? had pp를 써야 되겠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괄호 1번에서 by the time 주어 현재 시제 쓰는 거기 현재 시제가 중요한 거고 괄호 2번에서는 주절에서 had pp 거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 예문은 그냥 각자 보시고 8번
뭐뭐 time, 뭐 last time, first time 이런 건 전부 다 부사절 접속사를 쓸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383쪽. 자, 약간 갈등이에요. 나래의 법비를 할 것인가 독해로 갈 것인가. 독해로 그만 가죠. 나래의 법비는 나름대로 또 설명할 게 많으니까 거기 부분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독해 가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생활영어 먼저 했고 어휘 좀 하다가 말았잖아요. 그래서 어휘 다음에 이어서 하고 독해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냥 독해도 그냥 문제 풀 게 아니라 지금은 설명을 좀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할 거라서 교재 622쪽 보겠습니다. 622쪽. 자, 이제 별로 긴장 안 하고 편하게 그냥 동의하면서 들으셔도 돼요. 우리 시험이 20문제고 20문제 중에서 10개 전후, 그러니까 9개에서 11개가 독해가 나와요. 그럼 사실 독해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다만 문법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문법 4개 중에 틀리는 게 있어서는 사실은 안 돼요. 그래서 그 4개지만 사실은 몇 개다? 16개나 마찬가지예요. 각각 항목이 뭘 물어보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보다 문법의 비중이 높은 거고 문법과 어휘가 잘 되어 있어야 독해에 틀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독해 문제풀이 기술은 여러분 그 국어 있잖아요. 한국어라고 하나요? 국어라고 하나요? 한국어? 국어. 그죠? 국어, 영어, 한국사니까 국어네요. 국어에서 비문학 지문 문제 푸는 거나 차이가 없고 비문학보다 쉬워요. 그리고 답을 찾는 기술 자체는 수능보다 쉽습니다. 하지만 수능은 내용이 우리말로 봐도 뭐래니 이게 많아요. 왜? EBS 연계라고 해서 내용을 애들이 거의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수능 문제집으로 우리 공시 준비를 하는 거는 결코 현명한 선택은 아니에요. 특히 고3들이 보는 거는 절대 볼 필요가 없어요. 그건 우리말로 봐도 뭐야 이거예요. 왜냐면 본문 내용을 외워가서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수능 문제집을 보고 싶다 그러면 고1에서 조금 어려운 거 정도면 충분해요. 고1에서 조금 어려운 거 아니면 고2 초반 정도면 괜찮고, 그 다음에 수능은 그 본문의 내용을 정말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반면에 우리 공시는 내용은 좀 이래도 이거 뭐래 이래도 답만은 명확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20개의 문제를 20분 동안은 못 풀어요. 35분 정도 잡고 그 정도에서 푸는데 시간이 제약이 있다는 거를 출제자 당연히 알죠. 그래서 지문이 쉽고 어렵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이 얼마나 명확하게 근거가 제시되어 있는가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는 문제풀이 요령에 근거해서 빨리 답을 찾으시는 거고 훈련할 때도 빨리 답 찾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데 빨리 답 찾기 훈련만 하면 독해 실력이 느나요? 절대 안 늘어요. 100만 년에도 늘지 않아요. 그럼 독해 실력이 늘기 위해서는 토대를 닦아야 되는데 가장 기본은 어휘랑 문법이죠. 그리고 어휘는 그동안에 우리 한 2달 좀 넘게 여러분이 잘 외우고 계시는 거잖아요. 자신감 상실에. 네. 잘 외우고 있으면 어휘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자, 여러분이 빨리빨리 답을 찾고 난 다음에는 그 구문을 잘 뜯어보시는 겁니다. 하지만 기출 지문을 보면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답을 먼저 찾으시고 그 다음에 기출지문 독해도 괜찮은데 그보다는 조금 쉬운 거 중3에서 고1 정도의 독해 지문을 잘 읽을 수 있으면 충분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복습할 때는 단어도 뜯어보고 구문도 뜯어보시되 고1에서 고2 수준은 가급적 안 넘는 게 충분하다. 이 정도로 틀을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럼 문제풀이 기술. 사실 문제풀이 기술이랄 것도 없고요. 거의 항상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이렇게 답을 찾는 경우가 많고 그 외에는 어휘력. 여러분 그거 카드 게임 있죠? 한국식 동명화. 그거 보면 저는 잘 못하는데 그림 비슷한 거 찾아서 저거 맞아 그럼 저 카드 내 거야 이렇게 갖고 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막 이런 무늬가 있으면 카드에 그런 무늬 있으면 그 카드 내 거야 이렇게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 알고 있나요? 이렇게 갖고 이렇게 있으면 이 그림 있는 카드 갖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모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거의 단어를 가지고 이 단어 있으니까 이거, 이 단어 있으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풀리는 게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독해력의 대부분은 뭐가 차지한다? 어휘력이 차지한다예요. 그래서 귀찮아도 짜증나도 어휘는 여러분의 성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설령 이해력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단어만 가지고도 고득점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영어의 독해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독해의 유형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 뭐가 나와요? 주제, 제목, 뭐 글의 분위기 이렇게 일반적인 거 물어보잖아요. 일반적인 거 물어볼 때는 어떻게 풀죠? 다 쭉 읽고 푸는 거예요? 절대 안 그렇죠? 네, 조금만 영어에 관심을 가지신 분은 앞에서부터 쭉쭉쭉쭉 읽고 푸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문법 공부랑 독해 공부랑 약간 차이가 나는 게 우리 문법 공부는 정말 꼼꼼하고 자세하게 남들은 안 보는 것까지도 우린 봐야 되잖아요. 하지만 독해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꼼꼼하게 세부적인 거, 미시적인 거 하나 보면은 문제 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쭉쭉쭉쭉 보는데 이걸 스키핑 한다고 그러죠. 그냥 쭉쭉쭉 넘어가는 거. 아무데나 보시는 게 아니라 문제 유형별로 전략적인 접근 방법이 있다는 거죠.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 주제는 그래 어디다가 씁니까? 예? 앞에는 한국어에서는 주제를 어디다 씁니까? 와우. 아직 장문을 안 하셨군요. 다 이것인가요? 한국어는 뒤에다가 써주는 게 맞아요. 영어는 앞에다 써주는 게 맞아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수미, 양괄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쌍괄식, 수미, 양괄식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근데 물론 영어에도 그런 게 있고 영어의 지문에서는 원래 앞에 있는 게 주제가 대부분 맞아요. 그런데 시험 문제 낼 때 어떻게 할까요? 요거를 보기로 싹 빼버리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이걸 주면은 아 이거 주제구나 너무 티가 나기 때문에 얘를 지워버리고 그 다음부터 본문에 내고 찾아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주제나 제목을 찾을 때 가장 기본은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뭐부터 할까요? 어디부터 보실래요? 첫 번째 지가 뭐예요? 뭐라고? 여기부터 들이다 보면 절대 안 돼요. 그럼 답 못 찾고 보기 중에 두 개가 맨날 헷갈려요.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은 주제나 제목을 쓰는 게 아니라 출제자가 준 거 중에 골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맘엔 안 들어도 4개 중에서 가장 타당한 걸 고르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동그라미 1, 2, 3, 4를 본문을 보기 이전에 읽어야 돼요. 그 이유. 자, 여러분은 이제 성인이에요. 머릿속에 든 게 많아. 그럼 만약에 담배에 관해서 글을 읽었어. 담배는 뭐뭐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배는 하루에 몇 개 이상 피지 마십시오. 담배는 이러이러 나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이러한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하루에 하나 이상씩 피기를 권장해드립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대부분 담배 그러면 아 피지 말라는 얘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쭉 읽는데 마지막에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씩 피십시오. 이거 읽어요 안 읽어요? 읽었어도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그리고 길어도 2분 안에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쭉 보면 여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그냥 답을 찾는 현상. 앞에 아 담배 얘기 담배 나쁘다고 이렇게 해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안 되고 1, 2, 3, 4를 보면서 이게 제목이라면 본문에 뭐가 나올까를 살짝 생각해 봐야 돼요. 너무 자세히 볼 필요는 없지만 여기를 보면서 보기에서 특징을 찾아내는 거죠. 특징을 찾고 그걸 머릿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아 본문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야겠구나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냥 이것부터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든 게 많아서 그리고 시간이 부족해서 글의 요지를 잘못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읽으면 항상 2개 중에 하나가 헷갈린다고 했어요. 자, 보기 먼저 보시고 본문에 가셔서 길이가 길면 쉬워요. 어떻게 하죠? 끝에 거 봐요. 그리고 앞에 봐요. 그럼 거의 나와요. 길이가 길 때는. 근데 길이가 짧으면 그렇지가 않아요. 길이가 짧다고 좋은 게 아니라 짧을수록 다 읽어서 의미를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되고 또 때로는 앞에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이래요. 두 번째는 이래요. 세 번째는 이렇게 그냥 나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여러분이 아 뭐는 어떻다고 뭐는 어떻다고 뭐는 어떻다고 이렇게 묶어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을 보고 본문의 구조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뭔가 단계가 이어지는가 아니면 게다가 거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뭔가 더해지지는 않는가 접속 부사 같은 거를 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뒤에 앞에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난이도가 쉬운 거, 그리고 짧아서 전체를 보는 것도 괜찮지만 지금처럼 글의 구조에서 전반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거. 예를 들면 지문이 있는데 여기다가 그러나, however나 but 하나 들어가 있고 앞에 내용 하나, A, E, 뒤에 내용 하나, B 이렇게 두 개가 나온 경우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럴 때는 아무리 앞에 보고 뒤에 보고 해도 이게 뭐지? 뭔 관계가 있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글의 구조를 보고 답을 찾는 경우가 생각보다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훈련하는 방법. 자, 지금 어휘랑 문법이 어느 정도 되신 분은 바로 영어 문제 풀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일단 한국어 번역된 지문을 먼저 보세요. 우리 교재는 외대의 겸임 교수님이 한국어를 정리를 해주셨어요. 여기 번역 부분에 한해서. 이윤주 선생님이 여기 우리말을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읽을 때 다른 해설지보다는 해석 부분이 조금 읽기가 쉬울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우리말로 된 동그라미 1, 2, 3, 4를 먼저 보시고 아, 이게 지금 제목이나 주제구나 생각한 다음에 우리말로 된 거, 해설지. 거기에서 우리말에서 어떻게 한다? 뒤에 보고 앞에 보고 근거를 먼저 찾으세요. 그거 먼저 한 다음에 영어 올라가서 거기를 뜯어서 읽어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같이 봐봐요. 622쪽 먼저 보는데 622쪽에서 반가로 1번하고 2번 중에서 이제 하나 더 기억할 거는 뭐냐면 여러분 일반적인 얘기랑 구체적인 얘기가 본문에 있겠죠. 그러면 제목이 본문에 나온 단어를 활용했다고 해서 답일까요? 그게 제목일까요?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본문에 분명히 있는 내용이지만 그게 주제나 제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과 내용이 일치한다고 해서 주제나 제목으로 고르면 절대 안 돼요. 거기서 실수하기 쉬운 게 자, 어떤 좀 어려운 얘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분명히 예를 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시에서 그 예시에 나온 거를 가지고 제목을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일반적인 거에서 지문 따오는 거죠. 그러니까 읽다가 이거 예를 들어 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제목이 나왔어. 그럼 그건 답이다 아니다? 절대 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아무리 급해도 첫 번째 문장까지는 읽어라인데 마지막 문장을 읽어도 당연히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 얼른 앞으로 가시는 거고 첫 번째 문장을 읽어도 모를 수도 있어요. 왜? 자, 만약에 내가 떡볶이가 먹고 싶어. 그럼 내가 떡볶이 먹으러 가자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요즘 좀 힘이 없는데 말이야. 우울하기도 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우울할 때는 매콤한 게 좋다던데? 해물찜 너무 비싸잖아? 왜 얘기하는 거예요? 떡볶이를 가기 위해서 쓸데없는 이야기, 상대방의 관심 끌려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나온 얘기지만 그거는 그냥 관심을 끄기 위해서 적은 이야기일 수도 있다. 그리고 시작할 때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보통 정직이 최고의 방책이래요 라고 시작했어요. 그럼 본문에 뭐라고 하실래요? 두 가지죠. 내가 살아보니까 정직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살아보면 안 그래. 때로는 현명하게 지혜롭게 잔머리도 쓸 줄 알아야 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다고 그냥 답을 고르시는 게 아니라 혹시나 뒤집어지는 내용은 없는가 보시는 거고 또 앞에서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또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 연구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답변은 어디 있을까요? 제일 마지막에 정리가 돼 있거나 아니면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서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질문을 던졌을 때는 바로 뒤거나 아니면 아예 끝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다. 자, 그리고 보통은 뒷부분에서 그런데 앞부분에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럼 당연히 거기가 주제 문장이 되겠죠. 아시겠어요? 자, 넘어가 볼게요. 624쪽. 624쪽. 자, 그럼 여기 해석과 해설이 있는데 밑에 붙어있는 해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말 해석에서 뭐부터 본다? 동그라미 1, 2, 3, 4부터 보는 거예요. 그럼 동그라미 1, 2, 3, 4에서 중요한 단어를 먼저 고르시는 거죠. 동그라미 1번에서는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동그라미 1번.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자기 대화. 자기 대화가 뭐지? 몰라도 괜찮아요. 본문에서 그냥 그런 단어 고르면 되는 거니까. 동그라미 2번은 뭐가 중요해요? 부정적인 거. 동그라미 3번은
방법, 효과적인 방법. 동그라미 4번은 뭐예요? 영향력. 자, 만약에 이러시면 안 되죠. 본문에 자기 대화, self-talk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self-talk이 있는 거 고르려고 보면 self-talk은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이 나온 단어가 주제인 것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1, 2, 3, 4번에서 힌트를 찾고 그 다음에 본문을 가는데, 자, 본문에서 어디로 먼저 갈까요? 본문에서 마지막 문장 먼저 보시는 거예요. 마지막 문장. 자, 우리말에서 마지막 문장이 어디냐면 자기 대화하는 얘기죠. 자기 대화하는 그거예요. 자기 대화는 우리의 내면적 자세를 형성하고 우리의 자세는 우리의 행동을 형성하고 당연히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얻는 결과를 형성한다. 자, 뭐래요? 셀프톡, 자기 대화하면 내면의 자세, 마음가짐가 만들어져. 마음가짐 만들어지면 행동이 결정이 돼. 행동이 결정되면 결과가 만들어져. 이 얘기죠. 그러니까 셀프톡이 이렇게 또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이렇게 하나씩 이어가 이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 읽었는데 아,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야, 모르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디로 이동한다? 제일 앞으로. 첫 번째 문장. 자, 연구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말이니까 빨리 읽어도 되죠? 시작!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과 우리가 성취하는 것 사이에는 중대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끝났네요. 아시겠어요? 말과 성취 사이에는 뭐가 있다? 관련이 있대요. 영향을 미친대요. 인 거예요. 그럼 답 나온 거죠. 괜찮아요? 이게 우리말로 되어야 영어로도 그렇게 찾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과제. 여러분 다음 주까지 몇 개 풀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봐야 알겠어요? 몇 개 풀어오실래요? 지금 우리 같이 하는 거 빼고 5개 해오세요. 같이 하는 거 빼고 5개 많지 않아요. 자, 어떻게 한다? 우리말 보고 근거를 찾으시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본문을 읽어 오셔야 돼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제가 같이 구문 볼 텐데 앞으로는 구문 엄청 자세히 보진 않을 거예요. 엄청 자세히 보는 거는 요거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낸 문제를 엄청 자세히 볼 거예요. 왜냐면 얘는 기출, 그러니까 앞에 3개 문장 빼고는 기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면서 많이 보았을 거고 또는 앞으로 많이 볼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거기서 어려운 구문이나 조금 해석이 필요한 그런 부분만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영어 실력 자체보다는 답찾기 훈련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1번은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럼 1번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봐오시는 거고 그러면 다음 주에 1번에 대한 지문 설명드릴 거예요. 됐죠? 그럼 2번으로 가봐요. 2번. 자, 2번 보면은 우리말 해석 보시는 거예요. 해석. 동그라미 1, 2, 3, 4가 있죠. 동그라미 1에서 중요한 단어 뭐가 있어요? 동그라미 1에서 중요한 단어. 급성, 그죠? 서양의학, 급성질병. 두 번째는요. 서양의학, 동양의학에 장점과 단점이 있다니까 한쪽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이렇게 될 거예요. 3번은요. 동양의학 그리고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이죠. 자, 여기서는 동그라미 1번은 서양의학, 동그라미 2번은 서양의학과 동양의학, 동그라미 3번은 동양의학. 이런 건 이제 소재를 갖고 구분할 수 있겠죠. 4번은요. 비교했을 때 서양 거가 우수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동그라미 1, 2, 3, 4번에서 물론 다른 내용도 중요하지만 글의 포인트가 동양의학에 있는가 서양의학에 있는가 둘 다 균형 있게 보는가 아니면 한쪽 편을 들고 있는가 이런 걸 판단하시면 되죠. 자, 그럼 본문에 가는 건데 얘는 본문이 살짝 1번보다는 그래도 난이도가 있어요. 본문에서. 자, 본문에서 뭐부터 봐야 돼요? 마지막 문장. 읽어볼까요? 시작. 동양의학의 주된 장점은 그것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뒤에는 안 읽을 거예요. 왜요? 동양의학의 장점은 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럼 혹시 단점이 있는 것은 아닐까? 서양의학에 대해서는 장점이나 단점 이야기를 했는가?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보다는 난이도가 올라간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30초의 시간을 드릴 텐데 30초 동안 본문을 읽으실 거잖아요. 우리말로 된 거. 이거를 의학 분야에 대해서 이런 속도로 읽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해요? 그 눈으로 휙 해서 동양의학, 서양의학 거기다 뭐 보실 거예요? 장점, 단점 찾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30초 동안 동양의학, 서양의학 장점, 단점만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몇 번째 줄에 어떤 단어가 등장한다 그렇게 체크만 하세요. 30초 갑니다.
시작. 네, 30초 됐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영어 잘하시는 분은 영어 지문 바로 봐도 좋고요. 근데 영어 지문 보기에 30초는 조금 짧아요. 그죠? 자, 우리말에서 한번 힌트 찾는 건데, 첫 번째 문장에서 여러분 뭐가 눈에 띄었어요? 서양의학, 동양의학 두 개 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서 어느 것이 우수한가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럼 본문에서 한쪽 편을 드는가 아니면 편을 들지 않는가를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가 이래서 좋고 뭐가 이래서 나쁘고 그거 보실 필요 없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의 주어가 뭐예요? 두 번째 문장의 주어? 서양의학은 그랬죠. 그럼 서양의학에서 좋은 점 말하는 것 같아요? 나쁜 점 말하는 것 같아요? 불필요하다는 공격 이랬잖아요.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잖아요. 단점 얘기한 거예요. 그 정도만 보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불필요하다 그 아래 아직 검토 중이다 그랬죠. 아직 검토 중이다. 근데 아직 검토 중이다 문장의 주어는 뭐예요? 동양의학이죠. 그러면 요 앞에서 서양의학이 단점, 이 문장은 동양의학의 단점, 둘 다 단점을 하나하나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보기에 균형 잡혔어요? 쏠려 있어요? 균형이 잡혀있죠. 자, 그 다음에 검토 중이다 다음에 서양의학의 장점은 그랬죠. 그러면 앞에서 단점 얘기했다가 이번에 무슨 얘기한다? 장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은 환자들은 그랬죠. 환자들은 구체적인 예시니까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문장 그 아랫줄에 이것은 즉각적인 이랬죠. 이상적이다 했으니까 장점이에요? 단점이에요? 장점 얘기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해놓고 그러나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증상만 치료한다. 그러니까 서양의학에 뭘 얘기하고 있다? 단점을 얘기하고 있다.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단점 말하고 장점 말하고 그 다음에 장점 말하고 단점 말하고 그 다음에는요 대체의학이라고 한 거는 동양의학이죠. 동양의학은 뭐랑 관련돼 있다? 정신적인 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동양의학의 장점은 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한쪽 편을 든 적이 있어요? 이게 더 우수해라고 했어요? 없어요. 처음에 문제 제기는 무엇이 더 우수할까? 이렇게 해서 마치 이게 더 우수해라고 말을 해줄 것 같지만 본문에는 그게 없어요. 그냥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에서 끝난 거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풀이하는 건데 이게 우리말에서 잘 되면 영어에서 읽기도 쭉쭉쭉 읽으면서 보시는 거 괜찮아요? 인상을 좀 많이 쓰고 계신데 인상을 쓰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 자, 영어도 보면 이거를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눈에 띄는 단어들만 읽으라는 거예요. 그다음 넘겨서 3번 볼게요. 3번에서 글의 주제 동그라미 1, 2, 3, 4번. 동그라미 1번의 포인트는 어디 있을까요? 이타적 사랑의 한계. 이타적이라는 거는 베푸는 거잖아요. 베푸는 사랑은 이런 한계점이 있어. 극복 못하는 게 있어 라고요. 두 번째는요. 유년기 사랑, 어렸을 때의 사랑인 거죠. 세 번째는 사랑의 의미. 네 번째는 이성과 감수성, 그러니까 머리랑 가슴의 조화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본문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본문에서 무엇을 먼저 보겠다? 마지막. 자, 그럼 마지막은 즉부터 볼까요? 즉. 우리가 사랑에 대한 갈망을 극복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개인적 삶보다 더 큰, 여기부터 중요하죠. 원대한 이상과 연결된 진정한 사랑의 상태에 도달할 것이다. 그럼 앞에서 사랑에 대한 갈망을 극복할 수 있다면 했으니까 사랑의 낮은 단계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갈구하는 단계. 그런데 그걸 극복하면 어떻다? 훨씬 더 원대한, 훨씬 더 크고 수준 높은 거랑 연결 지을 수 있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이런 거야 이렇게. 왜냐하면 1번에서 이타적 사랑은 베푸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너 희생해 이런 얘기. 그런데 희생해 그런 얘기도 없고 어렸을 때의 사랑 얘기도 없어요. 머리랑 가슴의 조화도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마지막 문장이 좀 잘 모르겠어. 그러면 본문에 가시는데 첫 번째 문장으로 가서 첫 번째 문장의 약간 오른쪽에서 우리의 사고를 더 큰 스케일로 향상시킨다. 모호해요, 구체적이에요? 모호해요. 그쵸? 잘 몰라. 그러면 본문에 무슨 내용이 나오겠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겠다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따옴표가 있죠. 따옴표가 있으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줄에 따옴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녀가 나를 기분 좋게 해주기 때문에 그녀를 사랑하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좋게 해주니까 내가 그 사람이 좋아 이거잖아요. 이거는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이타적인 사랑의 반대가 되는 거죠. 유년기의 철없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랫줄에 보세요. 이제 되셨어요? 그래서 예전엔 그렇지만 이제는 어떻다? 그녀의 관점에서 그녀가 바라는 걸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의 사랑에서 그녀 중심의 사랑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3번 같은 경우도 어릴 때는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면 사랑은 이렇게 변하는 거야. 이게 진짜 사랑이지.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괜찮아요? 네. 그럼 집에 가셔서 여러분 뭐 하시냐? 1번, 2번, 3번 영어 지문을 읽어보시는 거예요. 우선은 답 찾기 먼저, 영어로 읽고 답을 찾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는 영어 문장을 처음부터 쭉쭉쭉 읽으시면서 모르는 단어나 문법적인 것들 점검하시는 거. 그래서 여기 3개에다가 뒤에 최신 기출 문제풀이가 있는데 3번까지 4번까지 해볼까요? 4번까지? 그럼 앞에 3개랑 해서 7개죠. 그러면 4번까지 여러분이 우리말 보시고 우리말에서 힌트 찾은 다음에 영어에서 그 표현을 찾아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영어를 보고 순수하게 그걸 해석해내는 게 아니라 우리말에 그런 표현이 있었으니까 그거랑 비슷한 영어 표현을 보면서 찾으란 얘기죠. 그래서 위치를 찾는 연습을 먼저 하고 그게 끝난 다음에는 단어랑 구문을 자세히 봐서 오신다. 되셨어요? 네, 그럼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이거 점검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